광대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이런 광대 중에서 공포를 전파하는 광대가 있다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광대하면 누굴까요? 저는 영화 그것 혹은 이에 출연하는 광대 페니와이즈가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이런 페니와이즈의 실제 모델이 된 살인범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크라운 킬러. 네, 이번 영상에서는 크라운 킬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70년대 미국 시카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2년부터 1978년 6년간 수많은 소년들의 목숨을 빼앗은 연쇄 살인마가 있습니다. 바로 존 웨인 게이시. 1942년 3월 17일에 태어난 그는 몸과 마음이 약한 소년이었죠. 특히 게이시의 아버지는 이를 못마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게이시의 아버지는 계집애 같은 년, 커서 호모질이라 할 놈, 게이시에게 항상 모진 말을 했습니다. 정비사였던 아버지는 4살 된 게이시를 자동차 부품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벨트를 채찍처럼 사용해 때리기도 했습니다. 빗자루로 머리를 얻어맞아 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이시는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그만큼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의지하면서 여동생과 함께 성장하는 게이시. 이런 환경에 여성적인 면이 커진 탓인지 게이시는 동성애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싫어했던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다. 게이시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게이시는 심각한 동성애자 혐오와 함께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게이시는 어떻게든 일반인 정상인이 되자라고 결심합니다. 게이시는 고등학교는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지만 노스웨스턴 비즈니스 컬리지 경영학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 후 신발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취업까지 성공하고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빠른 승진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와 약혼, 결혼까지 성공합니다. 게이시의 장인 어른은 게이시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KFC 레스토랑을 3개나 구입해서 게이시에게 경영을 맡기기도 했죠. 장인 어른의 이 선택은 틀리지 않았고 게이시와 가족들은 상당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게이시의 정상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었을까, 게이시는 자원봉사에도 크게 힘을 썼습니다. 능력도 인정받고 주변에 선행도 베풀었던 게이시는 이웃에게 평판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게이시는 지역 청년회의소의 부회장까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청년회의소는 스와핑, 마약, 매춘과 관련되어 있었고 게이시도 어린 소년들에게 성교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소년들이 이를 거부하면 게이시는 단순히 에이 농담이었어, 이건 그냥 너를 시험한 거야, 이렇게 능청스럽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1968년 10대 소년들을 성폭행한 것이 걸려 게이시는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게이시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이 막을 내립니다. 게이시의 아내는 소년을 성폭행하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게이시는 수감 생활에서 모범수로 활동하면서 인망을 높였습니다. 게이시는 교도소 수감자의 노동보수를 늘리고 수감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게이시는 모범수로서 고작 18개월 만에 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게이시는 어머니가 있는 시카고로 돌아가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때 게이시는 요리사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또 게이시는 이웃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주선하거나 종종 식사를 대접하고 포커를 위해서 자리를 제공해주는 등 이웃에게 친절한 이웃이 됩니다. 1971년 게이시는 강간미수를 저지르게 되지만 법정에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아 무사히 넘어간 일도 있었죠. 아마 이때 벌을 달게 받았다면 훗날 일어날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요? 이후 게이시는 1972년 2명의 딸을 가진 이혼녀와 재혼하게 됩니다. 여동생의 친구였죠. 게이시는 계속해서 병원이나 여러 복지시설을 방문하며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게이시는 요리사를 그만두고 1974년 건축사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은 작게 시작했지만 이 건축사업은 점점 커져 성공합니다. 게이시가 건축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집의 지하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이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게이시는 커진 사업을 바탕으로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사업도 성공하고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생긴 게이시. 게이시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의 영부인 로잘린 카터 부인과 사진까지 찍을 정도로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지역의 유명 인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도 게이시는 직접 광대 분장을 해서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성공했지만 항상 자원봉사에 임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이씨. 주변에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리고 게이씨는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게이씨는 아이들을 집까지 초대하면서 놀아주던 사람이었죠. 단순히 이렇게 보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물론 이는 모두 연극이었지만 말이죠. 게이씨는 이렇게 초대한 어린아이들을 폭행하고 살인했습니다. 게이씨가 광대분장까지 하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산 것은 이 아이들을 자기의 집, 지하실로 끌고 가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게이씨는 게이였기 때문에 소년들을 수갑에 채우고 고문하고 강간했습니다. 살해 방법은 소년들에게 볼펜이 달린 로자리오를 씌우고 천천히 눌러가면서 질식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죽어가는 소년들을 잘 관찰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광대 모습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살해하는 모습에 게이씨는 훗날 킬러 크라운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살인을 즐기는 게이씨는 두 번째 부인과 결별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살인이 들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이씨의 게이 포르노를 아내가 발견한 것. 게이씨는 부인에게 본인이 양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이후 게이씨는 부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게 되었고 밤 늦게 나가서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게이씨의 아내는 게이씨가 소년들을 자신의 차고로 데려가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결국 게이씨의 부인은 참지 못하고 게이씨와 이혼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자 게이씨는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밤에 소년을 강간하고 살인하고 다니는 사이코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게이씨가 이혼을 했어도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게이씨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게이씨도 자신을 지켜줄 명성이 부셔지지 않도록 남창과 소외계층 청소년을 주 타겟으로 삼아 지역에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범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들도 이런 소외계층 소년이나 남창이 사라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뭐 남창이니까 에이 가출이겠지 뭐. 처음은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밀했던 게이씨가 어쩌다가 꼬리를 밟힌 것일까요? 1978년 게이씨의 건설회사의 아르바이트로 면접을 보기로 한 소년이 행방불명됩니다. 이 소년은 로버트 피에스트 15세였죠. 로버트는 약국에서 잡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8년 12월 로버트는 어머니에게 엄마, 나한테 일거리를 준다는 사람이 있어. 나 그 사람 만나고 올게. 하지만 로버트는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실종 신고를 합니다. 당시 경찰들 역시 소년들의 행방불명을 수사하고 있었고 이 수사를 담당하던 사람은 조제프 코젠작이었죠. 코젠작은 혹시 해서 꾸준히 게이씨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게이씨는 경찰의 이런 모습을 인권 침해라면서 항상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가 마지막 만난 것이 게이씨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자 게이씨는 바로 경찰서에 와서 진술했습니다. 저는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의 촉이었을까요? 조제프는 갑자기 진술하러 온 게이씨를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게이씨의 전과 기록을 조사해봅니다. 남자아이 성추행범. 민주당에게 정치적 입김까지 가능할 정도로 성공했으면서 친절하기로 유명한 존 웨인 게이씨가 남자아이 성추행범이었던 겁니다. 코젠작은 게이씨에 대한 의심을 키웠고 미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행한 결과 게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됩니다. 아쉽지만 게이씨를 체포한 이유는 소년을 강간 살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게이씨가 마리화나 마약 거래를 하는 것을 현장에서 검거합니다. 게이씨는 강간 살인이 아니라 약물 소지법에 경찰에 잡힌 겁니다. 그래도 이를 계기로 해서 경찰은 게이씨를 수사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은 게이씨의 집을 수사합니다. 게이씨의 집에서 발견된 것을 대충 이야기하면 게이 관련 잡지, 성인용품과 여성용 자위도구, 로프, 위장용 신분증, 검거용 수갑, 수면제인 클로로포름, 진정제, 주사기 등등. 하지만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쾌쾌한 냄새가 나는 지하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거기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죠. 게이씨 집에서만
27구에 시신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근처 강가에서 실종자였던 청년의 시신까지 나오면서 28구에 시체가 나와버립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게이시의 집 뜰 안에 있던 콘크리트를 부셨습니다. 거기선 반지를 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게이시는 소년뿐만 아니라 유부남까지도 강간한 미친 살인마였던 것이죠. 그 외에도 근처 강가에서 4구의 시신이 더 발견되면서 총 33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로버트의 시신도 발견되었습니다. 게이시는 1972년부터 1978년까지 33명을 강간하고 죽인 최악의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이렇게 게이시는 1978년 경찰에 잡히고 1980년 사형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게이시는 그동안 벌었던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저는 다중인격자예요, 미국의 사형 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형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게이시를 사형하라 라는 데모까지 일어났었죠. 그런데 어느 기점으로 확실하게 사형이 정해집니다. 믿기지도 않게 이 미친 살인마는 교도소 안에서도 살인을 하려 했습니다. 게이시는 같이 감옥 생활을 하는 한 소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이슨 모스라는 18살 소년이었죠. 제이슨 모스는 게이시의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먼저 게이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게이시는 내가 진짜 살인한 이유를 알려주겠다 라면서 제이슨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면회실에서 단 둘이 만나게 되고 게이시는 제이슨 모스를 여기서 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간수가 발견하여 제이슨을 구하면서 제이슨은 간신히 살아남게 됩니다. 다만 항상 모범수처럼 있던 게이시이며 소년들을 강간하고 살인한 것 외에는 정말 인망 높은 사람이었기에 게이시를 변호하는 변호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게이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인간이라 판단이 되어 게이시의 사형 집행이 빠르게 확정되었습니다. 1994년 5월 10일 게이시는 약물 주사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게이시의 마지막 유언은 키스 마이 애스였습니다. 조금 순화시켜서 하면 웃기고 있네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를 변호사는 나를 죽여도 내가 죽인 희생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더러운 모습에 희생자들이 저주를 내렸을까. 보통 약물 주사를 하면 7분이면 삶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게이시는 약물을 주입하는 중 약이 응고가 되어 체내에 제대로 주입이 되지 않아 중간에 주사기의 튜브를 교체하는 등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괴로워하다가 게이시는 죽게 됩니다. 다른 사형수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은 게이시. 이러한 실수에 여론은 비난도 했습니다. 그를 사형시킨 사형 집행관은 게이시는 그가 죽인 사람들보다 더 짧은 시간에 죽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남겼죠. 이렇게 게이시의 생은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놀랍게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게이시가 살해한 사람들의 시신은 33구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이시는 체포될 당시 시체는 45구 정도 나와야 될걸? 이에 의심되는 시신이 나왔지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머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게이시가 거짓말을 한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게이시가 45명 이상 죽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마지막으로 게이시는 형무소에 있을 때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 피해자들의 가족들에 의해서 불태워졌지만 몇몇 작품들은 남아서 마니아들에게 사랑받고 지금도 커다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게이시가 그린 피에로는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웃고 있습니다.